안녕하세요. 헤비 프레임입니다. 오늘은 프록시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프로바이더 관련해서 동영상을 여러 편 만들었고 프록시 프로바이더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언제 프록시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고 또 언제 Change Notifier 프록시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만일에 그냥 직접 뭔가 하면서 배우는 거를 좋아하신다면 바로 다음번 동영상으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에 이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시 프로바이더는 뭐 다 아시다시피 다른 프로바이더의 값에 의존해서 새로 어떤 프로바이더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프락시 프로바이더의 중요한 유시지 중에 하나는, 이게 아주 보면 그거를 뭐 다큐멘트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를 통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그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 다른 프로바이더에 기반해서 새로운 프로바이더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바이더가 변화하는 값에 의존하는 경우에 그거를 트래킹하는데 또 사용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우리가 프로바이더를 만들 때 보면 프로퍼티 중에서 create라는 게 있죠. 근데 create는 한 번만 불리고 말잖아요. 근데 update는 한 번 이상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불리냐면 그 값이 처음으로 사용 가능할 때 한 번 불리고, 그리고 프락시 프로바이더가 리빌드 될 때, 예,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프락시 프로바이더가 리빌드 될 때, 또는 이 프로바이더가 디펜드하는, 의존하는 다른 프로바이더가 업데이트 될 때, 그럴 때 이 업데이트는 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어, 위젯에 변화가 생겨서 리빌드 할 때나 아니면은 다른 프로바이더의 값이 업데이트 될 때 계속 호출이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프락시 프로바이더에 보면 프락시 프로바이더 2부터 그냥 프락시 프로바이더부터 프락시 프로바이더 6까지 있죠. 그리고 프락시 프로바이더 제로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게 프락시 프로바이더 나머지들은 다 프록시 프로바이더 제로라는 거에 신텍스 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텍스 슈가라는 건 아시다시피 뭔가를 사용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록시 프로바이더 A, 타입 A, 타입 리절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프록시 프로바이더 제로, 타입 리절트라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라는 거를 호출을 할 때 여기서,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컨텍스트 우리가 보통 보면은 프로바이더 만들 때 보면 컨텍스트를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언더스코어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실제로 컨텍스트가 쓰이는 예가 되겠어요. 자, 프로바이더도 그렇지만 프록시 프로바이더도 위젯이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가지고 위에 거를 쭉 따라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자기가 의존하는 프로바이더 A를 찾는 거죠. 찾아서 그 값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프록시 프로바이더 2라는 거는 이 리절트가 의존하는 게 A, B 두 개라는 거죠. 이거 보시면 provider of A context, provider of B contex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 두 개를 호출하는 거죠. proxy provider zero라는 거는 요 두 개를 provider of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냐면 이 n 숫자는 6가지 있어요. 6가지. 그런데 우리가 프록시 프로바이더 제로를 활용한다 그러면 이 n을 우리가 7, 8, 9, 10, 11, 12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프록시 프로바이더를 봤는데 뭐 체인지 노티파이 프록시 프로바이더를 또 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프록시 프로바이더와 체인지 노티파이 프록시 프로바이더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우리가 나중에 쓸 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체인지 노티파이 프록시 프로바이더는 체인지 노티파이어 값에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예제를 한번 보자라는 건데, 이게 이제 매뉴얼에 있는 거죠. API 레퍼런스에. 그런데 Chain Notifier Provider가 My Chain Notifier 타입을 하는 건데, 이게 My 모델이라는 게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create에 요거를 넣는다라고 하면 listen false를 넣어줘야 돼요. 왜 listen false를 넣어줘야 되냐면 create는 한 번 불리고 말죠. 그런데 listen false가 없다라고 하면은 한 번 부르고 말 거에 우리가 listen 한다라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listen false인데 그렇다면 my chain notifier는 다른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my 모델이라는 다른 프로바이더에 오는 밸류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긴 하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돼도 이거 값을 다시 업데이트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my 모델이라는 게 바뀌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리파지터리라든가 AP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바꿀 일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모델이 변한다면 이 change notifier는 그 변하는 값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메인 API 레퍼런스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업데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제가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했는데 My Change Notifier 인스턴스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모델이 체인지 될 때마다, My 모델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My Change Notifier 인스턴스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y Change Notifier 인스턴스가 create 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밑에 다시 썼는데 My Change Notifier에 동일한 인스턴스가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다시 create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업데이트하고 요 업데이트 펑션은 다른 거예요. 요 업데이트와 이 업데이트는 다른 겁니다. 이 업데이트는 my change notifier에 우리가 만드는 펑션인 거죠. 그냥 아규먼트로 my 모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that maker notify listeners를 부르는 그거를 이제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notify listener를 여기서 꼭 뭐 불러야 한다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이 API 레퍼런스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제가 요 앞에 쓴 거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change notifier를 업데이트에서 directly create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state가 lost 되고 one of the value가 어떤 value가 업데이트 되는데 state가 lost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제 이게 온라인 강의를 보면 업데이트에서 이거를 크리에이트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이 업데이트 크리에이트를 할 때 만일에 이 마이체인 노티파이어 안에 async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async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async 오퍼레이션이 끝나기 전에 업데이트가 먼저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잘못된 스테이트에 업데이트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전에 노티파이어를 디스포즈를 하기 때문에 새로 이게 크리에이트하는 그런 오버헤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changing notifier를 매번 이제 크리에이팅을 한다 라는 거는 이 changing notifier의 디자인 프린시플에 저는 반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hange notifier의 이 포인트가 뭐냐 라고 하면은
이게 뮤테이트가 되고, 그러니까 변경이 되고, 그 뮤테이션을 노티파이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매번 새로운 인스탄스를 크리에이션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체인 노티파이어의 그 디자인 프린시플에도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라고 보는데 가능하면 프락시 프로바이더를 써라. 이게 뭔 말이냐면 가능하면 체인 노티파이 프락시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프락시 프로바이더를 써라 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 if the created object is only a combination of other object,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의 그냥 컴비네이션인 거예요. 컴비네이션이라면 물론 여기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HTTP 콜 같은 사이드 이펙트를 하고 자기가 뭔가 노티파이를 해줘야 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프록시 프로바이더를 쓰라라는 거죠. 체인 노티파이 프록시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프록시 프로바이더를 쓰게 될 경우에는 매번 오브젝트를 리크리에이션을 합니다. 크리에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테이트리스 위젯이 스테이트풀 위젯보다 더 라이트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스테이트리스 위젯은 컨피그레이션이 바뀌면 매번 리크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경우에 이런 경우에 체인 노티파이 프록시 프로바이더 대신에 프락시 프로바이더를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예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컨스트럭터를 보면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프락시 프로바이더에서는 create가 required가 아니에요. 근데 체인 노티파이 프락시 프로바이더에는 required예요. 둘 다 create하고 require update가. 그리고 listenable proxy provider가 있는데 그거 쓸 일이 없죠. 왜냐하면은 chain notify proxy provider가 listenable proxy provider의 콘크리트한 implementation의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example은 counter하고 translations라는 이게 보면 우리 다큐멘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큐멘트에 나와 있는 클래스들이에요. 다큐멘트 나와 있는 클래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살펴볼 건데 카운터는 그냥 stateful 위젯으로 구현한 케이스와 change notifier로 별도로 구현한 예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proxy provider, proxy provider 0, 다음에 change notifier, proxy provider의 다양한 컴비네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